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로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김남국의 가상화폐 스캔들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거대한 가상화폐 자산은 어떻게 축적되었고 그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3월 7일 일요일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법률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했던 김남국은 이를 통해서 문준용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2019년 조국 사태가 발발하면서 조국 수호 집회에서 김남국은 사회자로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대 출신이었지만 단 1년 만에 민주당의 중심지 안산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김남국의 국회의원 당선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 이후 그의 재산 증가는 정말 놀라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국회의원 생활 동안에 무려 8배, 812%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그의 재산 신고액은 8억 3천만 원. 3년 뒤 2023년 올해 현재 신고액은 15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60억 가상화폐 가치를 합하면 75억 3천만 원이 됩니다. 812%의 놀라운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청년 좌파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종종 파멸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양심이라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동안 좌파들의 도덕적 타락으로 대한민국은 부패 왕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의 스캔들이 게이트화되고 있습니다. 41세 초선 의원 김남국은 청년으로서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그 대신 거대한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소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라면만 먹고 가난함을 자랑했던 그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에게도 큰 실망을 주고 있고 인간 내면의 탐욕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남국 게이트의 핵심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남국 게이트의 표상은 표상으로만 드러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불가피하게도 합리적 추론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즐겨 사용하는 계층들은 부패한 정치인, 조폭, 마약, 그리고 사기꾼들입니다. 비밀 유지, 자금 세탁, 자금 은닉에 가상화폐는 탁월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거액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들 사기꾼들은 약 2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을 가상화폐로 세탁해서 자금을 이동시킴으로써 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러시아 마약 밀매단은 다크웹이라는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해서 대규모 마약을 유포시켰습니다. 개인이 수십억 대를 동원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한다는 것은 99% 불법 음성 자금입니다. 첫째, 김남국의 60억 대 가상화폐 자금은 음성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 전 김남국은 한 방송 쇼 프로그램에서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와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 단 3년 만에 75억 대의 갑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김남국은 국회의원 3년 만에 거부 청년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남국은 2022년 3월 가상화폐 위맥스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해 3월 대선 전에 가상화폐 실명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전량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인출이란 가상화폐 80만 개를 원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USB 장치에 옮기거나 또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출 이후에 위맥스 코인의 행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60억대 가상화폐를 실명 전환을 앞두고 무리하게 실명 전환을 하지 않고 인출해 버렸습니다. 실명 전환을 피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위맥스 코인 60억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이 정보를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 징후를 보고합니다. FIU는 역시 이것을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시점이 대선 직전이고 가상화폐 실명제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했으나 당시 문재인 검찰은 수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가 중단된 것은 큰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되는 거래는 범죄, 조폭, 자금 세탁, 자금 은닉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음성 자금들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김남국의 가상화폐 규모는 적어도 150억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가상화폐 60억에 대한 가격은 2022년 3월 인출 당시 개당 8,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80만 개는 2021년 7월부터 그해 12월 사이에 구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김남국과 박성준 의원들이 주도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부담 법안의 시행을 1년 연기한 시점이 바로 2021년 7월입니다. 또 그해 2021년 8월 31일에 대장동 사건이 최초로 터진 날입니다. 대장동 팀이 초비상이 걸려서 긴급한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 1만원대 언저리에 있던 위믹스가 석 달 만에 28,9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가격대도 2만원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남국의 위믹스 매입 가격은 최소한 150억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김남국 의원이 위맥스 코인을 매수한 시점이 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런 초급등 차트가 개인들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차트입니다. 위믹스는 28,900원을 정점을 찍고 그 이후 급락하게 됩니다. 작년 2022년 12월에는 400원까지 하락해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37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남국은 적어도 7, 80억대의 손실을 본 것은 분명하고 만약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150억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남국 게이트에서 김남국은 허수아비
바지 사장으로 보여집니다. 위믹스 80만 개를 매입한 자금은 최소 150억이라고 했습니다. 빈털터리 운동화와 라면을 먹으면서 자랐던 김남국에게 이런 막대한 자금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믹스는 김남국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 중단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금융 전문기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이상거래로 판정한 사건을 문재인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김남국은 가상화폐 실명제 법안에 따라 위믹스 80만 개를 자신 명의로 실명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인출해서 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불법 음성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불안정한 화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거액의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이나 조폭, 마약, 사기꾼같이 비밀이 필요하고 자금 세탁을 하고 자금 은닉을 하는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합니다. 김남국은 위믹스 코인으로 적어도 100억대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0억대 손실은 김남국 의원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믹스는 김남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게이트 폭로 시점과 위믹스 매수 시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로 가상화폐만한 것은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불법 음성자금을 숨기는데 완벽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언론, 사법 분야에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문재인 검찰이 절반입니다. 계속 터져나오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패 사건으로 검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까지는 정부 여당에게 못마땅한 점들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스텔라님, 에스델님, 조풍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